CAD 공부할 준비가 되셨나요? 알맹이만 쏙쏙 알려드리겠습니다. 책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버스 타고 학원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제가 만든 실습용 파일 하나만 준비하세요. 지금 바로 영상을 보시고 실습 문제를 10회동만 해보세요. 오늘 바로 자신감이 생기실 겁니다. 기초 강좌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해볼 거는 줌 확대 및 축소 기능입니다. 이제 CAD를 사용하기 전에 이 화면을 전환을 자유롭게 해야 되겠죠? 필요한 부분을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그런 식으로 줌을 자유롭게 이동을 해야 도면을 작성하는데 좀 편할 거예요. 일단 줌에 관련된 명령어는 말 그대로 줌이에요. 단축키는 Z를 입력하고 스페이스를 눌러보세요. 엔터를 눌러도 되고 스페이스를 눌러도 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스페이스를 누르는 게 CAD 작업할 때 훨씬 속도가 빠를 거예요. Z를 누르고 A. 여기도 여러 가지 옵션이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줌 올, 전체나 줌 윈도우 이 두 가지 정도를 많이 사용을 해요. 윈도우 먼저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윈도우는 W를 누르고 엔터하고 내가 선택한 영역이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 처음에 한번 클릭하고 두 번째 영역을 클릭을 하면은 보시죠. 이렇게 확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줌하고 W 윈도우를 하고 이 부분을 확대하면 이렇게 확대가 또 되는 거고요. 계속 확대가 가능해요. 또 밖으로 이제 빠져나가야 되겠죠. 지금 너무 확대가 됐으니까 안 보이는 영역이 많아졌어요. 그럴 때 Z하고 스페이스 여기 A 줌 올 A를 누르고 엔터를 하면 현재 도면에 있는 이 영역이 다 보이게끔 전체 화면이 올이 되는 거예요. 다시 또 내가 필요한 부분을 가려면 줌 엔터하고 W 스페이스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하면은 줌 기능은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줌 기능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 요즘에는 휠을 또 많이 사용을 해요. 휠 버튼을 가지고 세 가지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휠을 돌려도 되고 휠을 더블 클릭을 해도 되고 휠을 꾹 눌러도 돼요. 일단 먼저 살펴볼게. 휠을 돌려볼게요. 휠을 이렇게 돌려보면 선 그리기 이 부분에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놓고 휠을 이렇게 돌려봐요. 그럼 선 그리기 이쪽을 기준으로 줌이 확대가 되는 거예요. 마우스 포인트를 이번에 여기다 놔볼게요. 여기다 놓고 아래로 돌리면은 마우스 포인트 기준으로 줌 축소가 되고 확대가 되는 거예요. 이번엔 여기 이미지 기준으로 해서 휠을 다시 또 위로 돌려볼게요. 줌이 확대되고 축소되고 돌려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 돼요. 두 번째로 휠을 더블 클릭해 볼게요. 더블 클릭을 하면 줌 올 기능과 똑같은 거예요. 현재 도면 영역에 있는 화면을 전체 도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휠을 돌리면서 쓰다가 휠을 더블 클릭해서 줌 전체 화면을 사용하면 되겠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휠 버튼을 꾹 누르는 기능이 있었어요. 휠 버튼을 꾹 누르고 이렇게 질질질 끌어보세요. 휠 버튼을 놓은 거고 다시 또 휠 버튼을 누른 거예요. 손바닥 모양이 보이죠? 지금 이거는 펜 기능이 활성화가 된 거예요. 휠 버튼을 다시 또 놨어요. 휠 버튼을 누르고 다시 또 이동하고 이 부분을 확대해서 막 작업을 하다가 휠 버튼을 누르고 옆으로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줌 기능을 사용하시면 편할 거예요. 도면 기초 강좌 처음에 보면 리미츠라는 걸 배우기도 할 거예요. 리미츠는 도면 영역을 설정하는 건데 설계를 할 때 도면 영역 같은 걸 굳이 설정을 하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생략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배울 거는 선 그리기입니다. 선 그리기 같은 경우에도 절대좌표, 상대좌표 개념이 있긴 한데 상대좌표 같은 경우에 좀 사용을 하기는 하지만 절대좌표 같은 건 거의 사용을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상대좌표나 절대좌표도 생략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선 그릴 때는 방향을 이용해서 길이를 입력하고 선을 그릴 때 많이 사용을 해요. 이 실습 예제를 기준으로 보여드리면
라인. 라인은 단축키가 L이에요. L을 입력하고 스페이스 누르고 점을 찍고 지금 옆에 보면 오른쪽으로 500이죠. 500을 치세요. 엔터. 이번에 방향을 위로 바꾼 거예요. 위로 500을 그릴 거예요. 위로 500. 다시 또 이번엔 오른쪽으로 500. 그리고 다시 또 위로 500. 이런 식으로 그리면 돼요. 다시 또 왼쪽으로 갈 거면 왼쪽으로 1000. 아래로 1000. 이런 식으로 방향을 이용해서 그리시면 돼요. 또 설계를 하거나 캐드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방향으로 이용한 것도 많이 사용을 안 할 거예요. 먼저 라인을 이렇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내가 필요한 값만큼 옵셋을 이용해서 간격을 띄운 뒤에 필렛이나 트립이나 편집 명령을 이용해서 수정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420-297 이거 A3 용지네요. A3 이거는 라인을 이용 한번 연습해 보죠. 420 위로 297 다시 또 왼쪽으로 420 하고 여기서 297을 입력을 해도 되지만 C하고 엔터를 눌러도 돼요. 내가 처음에 시작한 점을 기준으로 C 닫기 기능이에요. 처음에 시작한 점으로 선이 자동으로 가서 닫아주는 기능. A1 사이즈. 우리 도면을 많이 그릴 때 A3 용지도 사용하고 보통 설계도서 납품용 도면 같은 경우엔 A1 용지로 기준으로 작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라인 기능을 대략적으로 살펴봤고 이 부분을 다 연습을 해보세요. 이거는 우리 유튜브에 있는 좋아요 표시인데 이것도 실습 예제로 쓰기 좋으니까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기준점을 한번 찍고 오른쪽으로 1620 이렇게 가고 위로 150 여기 150이 보이죠? 150 하고 엔터.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서 이렇게 쭉 그리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객체 지우기. 선을 그리는 걸 위에서 봤으니까 내가 그린 뒤에 틀린 부분이 있거나 필요 없는 선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럴 때 이제 지우는 법도 알아야죠. 그렸으니까 이제 지우는 법을 아는 거예요. 지우는 건 명령어는 이레이저고 단축키는 2예요. 2를 한번 쳐보시면 여기 옆에 명령어가 전체가 나와요. 2를 치고 스페이스를 누르고 지우는 방식은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내가 지울 객체를 클릭을 해도 돼요. 근데 선이 막 수백 개, 수천 개면은 너무 어렵겠죠? 그럴 때는 2를 누르고 스페이스를 누르고 이렇게 박스를 치세요. 이렇게 윈도우 박스. 한번 클릭하고 옆에 이동을 한 다음에 이 파란색 화면에서 객체를 선택하고 지우시면 돼요. 좀 더 쉽게 한 번에 선택이 가능하겠죠? 방금 전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했는데 2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선택을 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걸치기 기능인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면 일부만 선이 걸치더라도 객체가 선택이 돼요. 근데 왼쪽에서 오른쪽은 이 박스 안에 다 들어와야지 일부가 걸치면은 선택이 안 됩니다. 다음으로 선 자동 잡기. 선 자동 잡기는 오스냅 모드예요. 오스냅 모드는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잡았습니다. 자동 잡기가 뭐냐 하면은 내가 선을 막 그렸어요. 이 끝점과 끝점을 연결하려면은 대충 그려도 되는데 맞는 것 같기도 한데 확대를 해보면 안 맞죠? 그래서 우리는 캐드로 정확한 도면을 그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이 오스냅 모드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오스냅 모드는 F3번으로 스냅을 켜고 끄고 할 수가 있어요. 오스냅 모드를 활성화 시킬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이 설정 오스냅 모드는 내가 사용할 오스냅 모드를 설정을 해야 돼요. 단축키는 여기 보면 오스냅 모드 OS예요. OS 이것도 있고 상태 바에 보면 여기서 이 부분 여기 박스 있죠? 여기 박스 여기 옆에 화살표를 누르면 돼요. 기본적으로 끝점, 중간점을 한번 이거는 기본적으로 쓰는 거니까 이거를 누르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확인. 여기서 엔드 끝점과 끝점 잡는 거. 이 끝점과 끝점에 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L을 치고 라인을 치고 스페이스 끝점을 잡고 끝점을 잡고 명령어 나왔어요. 다시 또 방금 전에 마지막 명령어가 라인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냥 스페이스를 탁 치면은 바로 라인 명령어에 진입이 가능해요. 끝점 잡고 끝점 잡고 지금 끝점이랑 중간점이 오스냅에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번엔 끝점이랑 중간점 끝점을 잡고 중간점을 잡고 끝점을 잡고 다시 또 라인으로 끝점을 잡고 여기 F3번 한번 눌러볼까요? F3번 누르면 여기 보면 오스냅이 꺼진 거예요. 안 잡히죠? 이렇게 안 잡힌다면 다시 F3번을 키세요. 다시 잡히죠? 이 화살표가 보이죠? 삼각형이 보이죠? 중간점 잡고 끝점 잡고 이번에는 추가적으로 한번 이거는 수직점이에요. 수직점 OS를 켜시고 직교 모드도 많이 사용을 해요. 직교도 추가적으로 한번 켜볼게요. 확인. 라인을 누르고 이 선을 잡고 수직점 됐죠? 이번엔 중간점을 잡고 수직점 이번에 중간점을 잡고 수직점 이런 식으로 중간점을 잡고 수직점 중간점 잡고 수직점 끝점이죠. 여기 끝점을 잡고 수직점 이런 식으로 오스냅 모드를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또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이번엔 교차점 여기 오스냅에서 교차점을 잡으면 돼요. 여기 교차점 이거 교차점 같은 경우에 뭐냐면은 이렇게 선이 두 개가 있을 때 중간점은 여기 있고 이 두 선을 지나가는 교차되는 지점 여기가 교차점이에요. 라인으로 스페이스 지금 여기 보면 X가 잡혔죠. X 초록색으로 X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 여기 X 모양이 있죠. X 지금 여기 보면 교차점 여기 X 모양이 대략적으로 무늬 형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리고 교차점 잡고 끝점 잡고 근데 여기는 교차점이 잡힐 수도 있고 끝점이 잡힐 수도 있어요. 교차점이 잡히는 거고 이 선의 끝점이 잡히는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 연결하고 끝점에서 여기도 교차점이 있겠네요. 여기는 중간점도 되고 교차점도 되고 이렇게 근데 내가 여기를 교차점으로 잡고 싶은데 중심점이 잡혀요. 그럴 땐 강제적으로 교차점만 활성화하는 방법이 있어요. Shift를 누르고 마우스 우클릭을 눌러보세요. 이거는 수동으로 오스냅 모드를 임시로 켜는 거예요. 여기서 교차점을 클릭하면 이렇게 교차점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한 거예요. 라인을 치고 점을 찍고 Shift를 누르고 지금 Shift를 누르고 있어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요 창이 뜨죠. 이게 오스냅 수동 모드예요. 여기서 그럼 중심점을 켜볼게요. 지금 중심점을 켰기 때문에 끝점이 안 잡히죠. 끝점 안 잡히고 중심점만 잡히는 거예요. 오스냅 설정창에 중심이 없어요. 라인을 이용해서 Shift 마우스 우클릭하고 중심점 이 원만 클릭하니까 원에 대한 중심이 잡혔어요. 다시 또 마우스 Shift 우클릭하고 중심점 이렇게 클릭 다 연습을 해보시고 이 부분도 한번 다 해보세요. 지금 1번부터 2번, 3번, 4번 라인으로 Shift 마우스 여기서 중심점을 눌러도 되고 여기 가로치고 C가 보이죠. C를 키보드에 눌러도 돼요. 그럼 중심점이 잡히죠. 한번 누르고 마우스 우클릭하고 C 이런 식으로 그래서 1번부터 2, 3, 4, 5, 6, 7, 8, 9, 10, 21번부터 1번까지 이거는 직접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원그리기를 한번 해볼게요. 원그리기는 다양한 게 있지만 제일 쉽게 기본적으로 사용한다면 CI를 치세요. CI 단축키는
CI고 리본 메뉴에 보면 여기 원이라고 있어요. CI를 치고 스페이스. 이게 대충 명령어 입력하는 건 감이 왔죠? 단축키를 치고 스페이스를 누르면 돼요. 엔터를 쳐도 되고 스페이스를 쳐도 되고 기준점을 찍고 처음에 여기서 정확한 값을 입력해야 내가 원하는 정확한 원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입력하는 값은 반지름이에요. 여기 옆에 보면 반지름이라고 나오죠. 내가 1000이라는 반지름을 그리고자 한다면 1000을 입력을 하세요. 여기 옆에다 한번 해볼게요. CI 치고 스페이스 그 점을 잡고 여기다가 그냥 여기 보조선이 있다면 점을 그냥 찍어도 바로 1000이 돼요. 근데 보조선이 없다면 점을 찍고 1000 이렇게 하면 반지름이 1000이고 지름이 2000인 원이 그려진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CI에 가면 이제 2P 점이 있어요. 이 천사의 폭만큼의 원을 그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은 숫자가 정확히 1000이지만 이 치수가 더럽게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막 9999, 9997 막 이런 식으로. 그럴 때 2P, 2포인트를 명령어를 옵션을 사용하면 돼요. 여기서 2P를 쳐도 되고 여기를 클릭해도 돼요. 2P 엔터. 그러면 이전 클릭 C 서클하고 2P 여기다가 이렇게 다양하게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3P는 2P랑 비슷해요. 방금 전엔 포인트를 2번 찍었지만 이번에는 3번 찍을 거예요. 3번 찍는다는 건 세 점을 통과하는 원을 그린다는 거예요. C 하고 엔터. 이번에 여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나는 여기를 통과하고 여기 통과하고 여기를 통과하는 원을 그린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3P 이 점을 통과하고 이 점을 통과하고 이 점을 통과하고 뭐 이 기능을 많이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원 그리기에 대한 기본 옵션이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해 봤습니다. 6번째로 작업 취소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내가 이렇게 막 선을 막 뭔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잘못 그렸어. 잘못 그렸을 때 다시 뒤로 되돌리는 기능이에요. 뭐 포토샵 같은 경우에 작업 내역이라고 있죠. 거기에도 똑같은 기능이 있어요. 언도. 뭐 명령어는 언더고 단축키는 U예요. U하고 스페이스를 계속 누르면은 내가 작업한 영역까지 제일 처음까지 되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위험한 게 U를 누르고 내가 만약에 잠을 자요. 졸아요. U를 누르고 졸기 시작해. 졸기 시작하면은 깨면은 맨 처음으로 돌아가 있어요. 그 정도까지 작업 취소가 가능해요. 내가 처음에 CAD 파일을 열었을 때 그 상태까지 작업 취소가 가능하다. 조금 위험하겠죠? 근데 내가 뭐 막 여기서 작업을 하고 있다가 이 부분을 지웠어요. 근데 막 모르고 있는데 지운 걸 발견했어요. 여기다가 내가 막 뭘 그렸어요. 근데 여기 지운 거 발견했어. 그러면은 이거를 그대로 컨트롤 C를 해서 복사를 하세요. 그리고 U를 이용해서 되살려요. 아까 전에 내가 작업한 것도 없어졌죠. 그 상태에서 컨트롤 V로 하면 이 부분에 내가 실수로 지웠거나 필요한 영역도 살릴 수가 있고 컨트롤 V를 이용해서 내가 뭐 실수한 이후에 작업한 것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언더를 이용해서 작업을 뒤로 갈 수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 여기 보면 신속 접근 도구 막대 이거예요. U를 이용해서 지워졌어요. 지워졌는데 앞으로 다시 리도라고 해도 되고 이거 명령어 괜히 하나 더 외워야 되니까 언더를 막 하다가 너무 많이 지웠어. 그땐 이 화살표를 바로 누르세요. 화살표를 누르면 내가 언더했던 과정이 복구가 가능해집니다. 7번째로 객체 선택. 이 객체 선택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CAD가 매우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할 거예요. 윈도우 모드가 있고 크로스 모드가 있어요. 저는 크로스 모드를 보통 걸치기 모드라고 설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일단 윈도우 모드가 뭐냐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선택할 때 옆에 보면 파란색이라고 써놨죠. 여기 크로스 모드인데 윈도우라고 써져 있네요. 크로스 윈도우가 아니고 크로스예요. 크로스는 걸치기죠. 오른쪽에서 왼쪽 초록색일 때. 차이점은 아까 지우기 할 때 한번 대략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내가 뭐 일부분의 객체를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하는 명령어 중에 지우기 명령어가 있겠죠. 지우기, 뭐 트림 할 때 경계를 선택할 때도 필요할 거예요. 이 원을 지우고 싶어요. 이 원만 선택을 하고 싶을 때 이 부분을 클릭하고 이 부분을 클릭하고 지금 보면 파란색 윈도우 모드죠. 이 윈도우 모드일 때는 이 윈도우 파란색 박스 안에 있는 객체가 다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빨간 선은 윈도우 모드 안에 들어와 있지가 않아요. 원은 들어와 있는데 빨간색은 안 들어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원만 잡히고 지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객체 선택, 이번엔 크게 해볼게요. 지금은 파란색인데 선이랑 원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는 이 윈도우 파란색 박스 안에 모든 객체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옆으로 좀만 옮겨 볼게요. 지금 같은 경우에 원도 다 들어와 있죠. 수직선도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수평선은 오른쪽 부분이 벗어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하고 윈도우 모드 왼쪽에서 오른쪽 지금은 보시죠. 이제 먼저 감이 오시죠. 오른쪽 부분에는 원도 안 들어와 있고 수직선도 안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번에 크로스 모드, 걸치기 모드. 걸치기라고 생각하는 게 편하실 거예요. 걸치기는 오른쪽에서 왼쪽이에요. 오른쪽에서 왼쪽. 아래로 가도 되고 오른쪽으로 가도 되고 방향이에요.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초록색. 이 박스 안에 초록색 박스 안에 조금만 걸쳐도 다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엔터. 6, 2 보시죠. 지금 왼쪽 부분이 이 박스 안에 안 들어와 있는데도 걸치기 모드이기 때문에 다 선택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박스도 이 부분 지금 보면 걸쳐진 부분은 다 선택이 가능하죠. 이 부분만 선택을 해봤어요. 근데 내가 이 원을 잘못 선택을 했어요. 이 부분을 빼고 싶어요. 근데 다시 또 선택하려면 복잡하잖아요. 그럴 때 여기 보면 Shift랑 마우스 좌클릭. 지금 Shift를 누르고 있어요. Shift를 꼭 누르고 왼쪽 버튼을 여기 눌러보세요. 여기 또 왼쪽 버튼을 눌러보시고 빠졌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를 누르면 특정한 부분에 객체를 빼고 지워진 거예요. 이 부분을 왜 중요하게 제가 설명을 하냐면은 이거를 잘 알아야지 지금 여기 필요 없는 걸 빼는 거 이 부분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스트레치 명령어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객체 선택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 스트레치 명령어를 사용을 할 줄 몰랐어요. 편집 명령어에선 스트레치가 최고의 명령어예요. 그 명령어를 사용하지 않으려면 무조건 객체 선택 명령어를 알아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이하고 여기에 숨겨진 기능이 있어요. Shift 누르고 물음표를 눌러보세요. 엔터.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죠. 윈도우, 걸치기 뭐 이런 모드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F, 울타리라고 있는데 F를 눌러보세요. 이 점을 클릭하고 이 점을 클릭하고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2를 누르고 물음표에 보면은 여기서 또 WP 같은 것도 많이 사용을 해요. 사선이 있는 경우에 WP 이거는 이렇게 박스를 쳐가지고 영역을 다각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뭐 지금 이런 것까지는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 이런 기능도 있다라는 거 하고 물음표 하면은 숨겨진 선택 모드가 활성화가 돼요.
캐드를 잘하게 되면 그때 한번 조금 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8번째로 복사하기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뭐 이 원이라 치면 이 원을 하나를 그려놓은 거, 잘 그려놓은 그림이 있죠. 그 그림을 계속 복사해 가지고 똑같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뭐 명령어는 카피고 단축키는 CO예요. 리본 명령어는 여기 위에 보면 어디 있냐, 복사 여기 있죠. 이걸 사용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사용해 볼 건 이 원 중심점을 이용해서 이 끝에다가 한번 다 붙여 볼게요. 원을 선택을 하고 엔터를 치고, 제가 엔터라고 하지만 스페이스를 누르세요. 그 다음에 기본점, 이 원에 대한 중심점, 시프트 마우스 우클릭하고 센터, 기준점이에요. 중심점. 이 중심점을 잡고 이 중심점을 내 끝점에다가 정확하게 붙일 거야. 하면 딱 붙죠? 붙이고 끝점 이렇게. 그럼 또 여기다가 이번엔 교차점 클릭 이런 식으로요. 이거 가지고 또 한번 해볼까요? CO 하고 객체를 선택을 해도 되고, 스페이스, 이번엔 중심점을 잡고 이 끝점에다가 다 한번 붙여 볼게요. 이런 식으로 CO를 하고, 이번엔 여기 박스의 끝점을 잡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하면 돼요. 이렇게 보조선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정확한 위치에다가 갖다 붙여도 되고, 그냥 이 객체를 옆으로 1000만큼 복사를 하고 싶어요. 정확한 치수만큼. 그럴 땐 CO를 하고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을 클릭하고 난 오른쪽으로 1000만큼 복사할 거야. 지금 여기 F8번, 성그리기에서 설명을 안 해드렸는데 F8번이 직교 모드를 활성화하는 거예요. F8번을 여기서 눌러보시면 수평선과 수직선, 이 방향에 따라서 수평과 수직선이 고정이 돼요. 고정을 해놓고 F8번 직교 모드를 키시고 오른쪽으로 10, 100, 1000, 1000만큼 입력하세요. 엔터. 그러면 정확하게 1000만큼이 복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원도 여기 아래다가 한번 붙여볼게요. 방금 전에 걸치기 모드로 원의 일부만 해도 되고, 카피도 윈도우 모드로 다 들어가야 돼요. 일부만 되면 선택이 안 됐죠. 이걸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카피로 하고 여기서 물음표를 해보세요. 여기 보면 F, 울타리, F하고 이전 클릭, 이 선을 통과하는 사이에 객체는 다 잡히는 거예요. 스페이스. 근데 아직 이 정도까지는 연습을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스페이스, 엔터, 기준점, 시프트 마우스 클릭하고 q 4분, 이번엔 4분점을 잡아볼까요? 4분점이 여기 잡혔죠? 4분점은 원에 대한 4분점. 이 부분 잡고 이번엔 지금 오스냅이 수직으로 잡힌 거예요. 여기 보면 수직점. 직교 모드죠? 요거. 직교 모드. 이거예요. 이거. 이런 식으로. 여기 옆에 있는 것도 한 번씩 쭉 복사를 해서 내가 원하는 정확한 위치에 한번 배치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9번째. 이동하기. 이거 이동하기도 카피랑 비슷해요. 근데 이동하기는 방금 복사하기는 원본 객체는 그대로 있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계속 복사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복사가 된 거죠. 이동하기는 뭐 말 그대로 이동하기예요. 원본 객체를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아예 옮겨버리는 거죠. 뭐 이동하기, 이사하기, 뭐 그런 거죠. 명령어는 move이고 단축키는 M이에요. 리본 메뉴엔 여기 이동이 있죠. 이것도 객체를 선택하고, 뭐 이번에는 이 점을 잡고 이 점을 잡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준점을 잡고 내려도 되고, 아니면 객체를 잡고 난 아래로 1000만큼 옮길 거야. 1000. 지금 1000이 맞는 거예요. 이 객체를 1000만큼 정확한 치수만큼 옮기고 싶어. 아니면 뭐 도각 같은 거, 도면을 배치를 다 하고 나서
이 위치를 배치하고 싶을 때 전체를 싹 다 잡고 기준점 잡고 F8번 직교 모드를 풀고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을 해도 되겠죠. 복사랑 이동하기는 비슷하니까 간단하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로 회전하기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명령어는 로테이트고 단축키는 R5예요. R5. 이 회전하기 기능은 내가 원하는 객체를 각도를 돌릴 때 사용하는 명령어예요. 단축키는 R고 리본 메뉴에서 여기 보면 회전,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돼요.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죠. 지금 여기 보면 우리는 이 각도에 따라서 0도, 180도, 윗방향으로 90도, 270도 이렇게 방향에 따라서 각도가 있어요. 뭐 설명을 하자면 라인을 그릴 때 점을 찍고 골뱅이하고 100 하고 각도 표시하고 45도 하면 이렇게 지금 작네요. 이 선의 길이는 100이고 45도 방향으로 그리는 거, 이런 식으로 라인의 명령어가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별로 사용을 안 하고 선을 대충 쭉 그리고 로테이트로 45도 이런 식으로 돌리면서 사용을 하면 돼요. 라인에서 굳이 골뱅이하고 천하고 각도 표시하고 45도 이런 식으로 잘 그리지는 않아요. 기본적인 개념은 알면 좋겠지만 그다지 크게 쓸 일은 없습니다. 이 사선에 대한 정확한 길이를 보통 알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렇게 선이 있다면 사용 방법이 로테이트 R을 누르고 R5를 누르고 객체 선택하고 이 중심점을 기준으로 돌려볼게요. 끝점을 잡고 이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선을 쭉 돌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선이 겹쳐서 잘 안 보이지만 하얀색 선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유롭게 돌리는 방법도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정확한 각도대로 값을 입력해서 선을 돌리겠죠. 로테이트로 선을 잡고 내가 돌릴 축에 대한 중심점을 잡고 여기서 각도 45도를 하고 엔터. 그러면 선이 45도가 돌아간 거예요. 다시 또 로테이트. 선을 잡고 이 끝점, 중심축을 잡고 이번에는 90도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90도 방향으로 흰선이 추가적으로 생겼죠. 이번에는 135도. 이번에는 180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돼요. 이 방향은 선을 잡고 기준점을 잡고 225도.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는 270도, 여기는 315도겠죠? 근데 도면을 그릴 때 이 각도를 다 알려면은 헷갈리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기 보면 파란색으로 써놨죠? 마이너스 135도. 이게 CAD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있어요.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0인 방향은 플러스 방향, 90도 플러스 방향, 180은 마이너스 방향, 여기 270도 마이너스 방향. 그러면 이 아래는 다 마이너스 방향인 거예요. 로테이트를 이용해서 선을 잡고 기준점을 잡고 마이너스 90 이렇게 선을 잡고 기준점을 잡고 마이너스 135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기준 축을 잡고 마이너스 45도 이런 식으로 로테이트 각도값을 이용해 가지고 돌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이런 것도 많이 쓸까 싶기는 해요. 보통 45도나 90도 뭐 이 정도면 알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인 각도를 이용해서 돌리는 방법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이 선에 대한 각도 값이 있어요.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게 내가 이 선의 각도는 알지는 못하지만 이 박스를 이 각도만큼 정확하게 돌리고 싶어요. 실제로 이런 거를 더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그럴 때 R를 이용해서 엔터, 내가 돌릴 객체, 지금은 박스겠죠? 이 객체를 잡고 엔터를 누르고 내가 돌릴 각도, 이 선의 각도로 돌리고 싶어요. 왼쪽에 시작점
오른쪽에 끝점. 이런 식으로 잡으면은 내가 원하는 객체가 이 선의 각도에 맞춰서 쭉 돌아가요. 이게 이렇게 객체도 돌릴 수가 있지만 문자도 돌릴 수가 있어요. 알로를 하고 객체를 선택하고 왼쪽 끝에 시작점, 오른쪽 끝점. 이런 식으로 잡으면은 각도는 알지 못하지만 그거에 대한 기준점으로 각도를 이렇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11번째로 수평 간격 띄우기. 이거는 명령어는 옵셋이고 기본적으로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예요. 단축키는 5고요. 리본 메뉴엔 여기 보면 수정해서 옵셋. 여기는 옆에 한글이 안 써져 있는데 이게 옵셋이에요. 지금 아무 명령 없이 위에 가져가 보면 간격 띄우기라고 되어 있죠. 사용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5. 옵셋 5를 클릭하고 5를 입력하고 스페이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1000. 1000만큼 이 선을 띄울 거예요. 그러면 1000을 입력하세요. 하고 스페이스. 이 선을 클릭하고 클릭. 다시 또 1000. 이 선을 클릭하고 1000. 클릭하고 방향. 만약 왼쪽 방향으로 하고 싶다면 이 선을 클릭하고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1000만큼 간격 띄우기가 되는 거예요. 클릭하고 클릭, 클릭하고 클릭. 이런 식으로 이 선이 이렇게 있다면은 이거 지금 사선인데 사선도 똑같이 가능해요. 옵셋하고 1000. 그리고 이러한 박스가 있다면 옵셋하고 500만큼 띄우고 싶어요. 500. 안으로 500, 바깥으로 500. 원도 당연히 사용이 가능해요. 옵셋을 하고 500만큼 안으로 500, 바깥으로 500. 이런 식으로 대충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등 간격일 때는 사용법이 간단해요. 선클릭하고 방향하고 다시 선클릭하고 방향, 선클릭하고 방향. 이렇게 계속 클릭을 해주면 돼요. 이 선을 띄울 거니까 원본 클릭하고 방향, 원본 클릭하고 방향. 근데 이렇게 간격이 들쭉날쭉해요. 그러면 옵셋을 누르고 스페이스 누르고 지금 1000이죠? 1000을 누르고 스페이스, 선을 클릭하고 오른쪽 방향으로 1000 됐죠? 근데 여기서 다시 500을 하면 안 돼요. 안 되죠? 방금 전처럼 1000이 그대로 고정된 값으로 1000만큼 떨어져요. 그럴 때 보면 명령어를 한번 나가줘야 돼요. 옵셋하고 지금 500으로 한번 다시 해볼게요. 500하고 원본 누르고 500만큼 가. 다시 또 여기서 스페이스를 누르거나 ESC를 누르세요. 여기서 스페이스를 누르면 옵셋 명령어를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면 ESC를 그냥 누르세요. 명령어 나갔어. 다시 또 스페이스. 여기서 스페이스를 누르면 방금 앞전에 했던 명령어를 다시 치는 거예요. 여기 보면 700 하고 스페이스. 이 선을 누르고 오른쪽 방향 클릭. 근데 지금은 명령어를 다시 나가야 돼요. 스페이스를 누르면 나가겠죠? ESC를 눌러도 나가져요. 이거 좀 익숙해져야 돼요. 다시 또 스페이스 900 하고 스페이스 선클릭하고 오른쪽 스페이스 한번 누르고 다시 스페이스 누르고 명령어 들어가고 500 하고 스페이스 선클릭하고 옆으로 스페이스 눌러서 나가고 스페이스로 다시 들어오고 처음에 헷갈릴 거예요. 700 치고 스페이스 선클릭하고 옆으로 스페이스로 명령어 끝내고 스페이스로 다시 명령어 들어오고 1000 스페이스 누르고 스페이스 나가고 스페이스 다시 들어오고 800 누르고 스페이스 나가고 스페이스 들어오고 1000 이제 빨리 해볼게요. 나가고 들어오고 스페이스 2번 누른 거예요. 나가고 들어오고 옵셋 방금 500으로 돼 있었네요. 700하고 선을 띄우고
나가고 들어오고. 이제 좀 이거 계속 해보세요. 이거 지금 선 많이 그려놨으니까 이거 감이 바뀔 때까지 계속 한번 해보세요. 여기도 이게 수평 방향으로도 스페이스가 된다고 했죠. 옵셋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조금 이제 캐드에 감이 빠르신 분들이라면 이걸 왜 저렇게 힘들게 하지?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노가다성으로 스페이스 2번 누르는 것도 나중에 하다 보면은 뭐 캐드 작업이 빨라질 거예요. 근데 좀 감이 오신 분들은 이걸 왜 그렇게 힘들게 해? 카피를 이용해서 난 그냥 이렇게 점을 찍을래. 이게 더 빠른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카피를 이용해서 오즈넷 모드를 잘 잡고 이렇게 해도 되겠죠? 캐드는 뭐 그리는 방식에 대한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더 빠른 방법을 빨리 생각을 해내고 그 명령어를 적용을 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 근데 옵셋은 너무나도 많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노가다성이라도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2번째로 선 자르기 명령어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부터 편집 기능인데 편집 기능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편집을 잘해야 캐드를 빨리 할 수가 있어요. 선을 막 그리고 빨리 그리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선 대충 아까 막 방향을 이용해서 선을 그렸죠. 보통 근데 도면 그릴 때 설계하는 분들은 그렇게 안 해요. 선을 대충 이렇게 찍찍 긋고 옵셋을 이용해서 정확한 치수를 간격을 이렇게 띄어요. 그런 다음에 뭐 편집 명령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요. 이게 더 빠르거든요. 새로 그리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도면을 활용해 가지고 수정을 하는 게 더 빠른 경우도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부터 대표적인 편집 기능입니다. 편집은 꼭 많이 연습을 해 보셔야 됩니다. 트림인데 선 자르기예요. 단축키는 TR이고 여기 리본 메뉴에 여기 보면 자르기 있죠. 이거를 누르시면 돼요. 트림 같은 경우에 캐드 2021부터 빠른 모드라는 게 생겨가지고 더 복잡해진 것 같아요. 빠른 모드가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이렇게 선을 이렇게 질질 끌면은 뭐 그림 그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막 툭툭 막 잘려버려요. 저 같은 경우에 이거를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트림 표준 모드로 바꿀게요. 트림 하고 스페이스 하고 지금 보면 모드에서 방금 전에는 빠른 모드예요. 여기서 표준 모드. 표준 모드가 뭐냐면은 내가 자를 선에 대한 정확한 기준선을 클릭을 하고 그 기준선을 기준으로 위에나 아래, 좌측이나 우측 부분에 대한 선을 정확하게 자르는 거예요. 근데 빠른 작업은 모든 선이 다 경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캐드 작업을 많이 하다면 선이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게 더 불편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올가미 형식이라고 마우스를 이용해서 도면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편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표준 모드를 추천드립니다. 표준으로 가면 일단 표준 모드로 가면 여기서 처음에 객체 선택. 이 객체 선택은 기준선이에요. 내가 이 기준선을 선택을 하고 엔터. 이 기준선을 대상으로 위에를 지우거나 아니면 기준선을 대상으로 아래를 지우거나 지금 보이시죠? 이 흐릿해지는 부분. 흐릿해지는 부분이 지워지는 거예요. 트림을 들어가고 기준선을 잡고 스페이스 누르고 이 위에를 지울래. 이렇게 해도 되고 하나씩 클릭을 해도 되고요. 근데 이거를 굳이 클릭으로 지우는 사람이 없겠죠. 다시 또 트림을 이용해서 기준선을 클릭하고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 그 걸치기 모드 있죠? 크로스 모드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폭이 너무 좁아서 걸치기 모드 잡기가 힘들어. 이럴 때 뭐 선택 모드에서 알려드린 대로 여기서 F가 펜스 치는 건데 이 점을 클릭하고 F8번을 누르면은 이 사이를 통과하는 정확한 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엔터.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정교하게 선을 그리고 객체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옆부분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 트림 명령어를 더 세세하게 한번 해볼게요. 먼저 트림을 이용해서 여기에 이 선을 기준점으로 잡고 이 윗부분을 자르고 아랫부분을 자르고, 여기는 이 기준선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이 안 되겠죠. 뭐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여기 이 부분 기준선을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기준선을 잡고 이 부분을 자르고 이 부분을 자르고, 뭐 내가 원하는 기준선에 따라서 잘리는 위치가 달라지죠. 이렇게 기준선을 잡고 한 번씩 뭐 클릭을 해서 잘라도 되고, 뭐 이번에는 이 부분은 지금 기준선을 두 개를 잡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안에가 이런 식으로 기준선 사이에 있는 점이 잘려요. 이 부분은 기준선이 지금 없기 때문에 안 잘리는 거죠. 뭐 트림을 이용해서 이 두 선을 기준선으로 잡고 이 부분 잡고 하면 여기 잡으면 여기가 잘리고 여기 잡으면 이 부분이 잘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트림을 이용해서 기준선을 다 잡고 이렇게 드래그 박스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도 잡혀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윈도우 모드를 한번 잡아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울타리 모드, 아까 펜스 칠하는 거죠. 트림을 잡고 내가 이 객체도 이게 너무 사선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를 계속 쳐야 되죠. 근데 이럴 때는 트림을 하고 여기서 아까 WP라는 게 있어요. 다각형으로 선택하기. 엔터. 됐죠? 뭐 이 사이에도 트림 WP로, 이거는 몰라도 돼요. 나중에 캐드가 좀 더 익숙해지면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다각형 모드로 선택을 했어요. 스페이스를 누르고 이렇게 울타리로 이렇게 해도 되고, 트림으로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 스페이스 울타리, 여기서 F예요. F를 누르고 이 점을 누르고 이 점을, 그러면 더 선택이 자유롭죠. 이거를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이걸 울타리 모드. 그러면 트림 기능은 한번 많이 사용해 보세요. 내가 기준선을 잡고서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선을 잡는 게 좀 어려우실 거예요. 한 가지 더 팁이 있다면은, 보통 트림에서 기준선을 잡았는데 여기서 기준선을 선택하지 않고 스페이스를 한 번 더 그냥 눌러버리세요. 그러면은 모든 선이 다 기준선이 된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 그냥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준선이 선택이 좀 어렵다 싶을 때는 트림을 치고 엔터를 치면은 이게 빠른 모드랑 좀 비슷해요. 근데 여기서 F 같은 것도 입력이 되고, 뭐 빠른 모드도 그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스페이스 두 번 누르면 그거나 빠른 모드나 비슷한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도 되겠습니다. 13번째로 선 연장하기. 이거 선 자르기와 반대되는 명령어예요. 명령어는 extend고 단축키는 EX예요. 리본 메뉴는 여기에 있는데 지금 보면 자르기 옆에 화살표 체크박스가 있어요. 이걸 누르면 이 안에 명령어가 두 개 있어요. 자르기도 있고 연장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연장을 눌러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전 명령어를 기본적으로 쓰기 때문에 EX하고 스페이스. 여기도 마찬가지로 빠른 모드를 꺼버릴게요. 모드에 들어가서 빠른 모드인데 표준 모드로 사용할게요. 사용법은 똑같아요. 기준선을 클릭하고 내가 연장할 선들을 클릭을 하거나 드래그로 쭉 이렇게 연장을 하면 되는 거. 이 선도 EX. 기준선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선들을 쭉 연장을 해요. 기준선을 클릭하고 선들을 연장을 하기. 익스텐드, 기준선을 선택하고 선을 연장을 하기.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EX. 이것도 기준선. 이렇게 선택을 해도 되고, WP를 눌러서 다각형 형상으로 선택을 해도 되고, 이제 기준선을
선택을 했으니까 다시 또 스페이스를 눌러서 이제 연장한 선을 선택을 해야 되죠. 이렇게 박스를 쳐도 되고, 이게 복잡하면 F를 눌러서 점 이렇게 F에 눌러서 이렇게 펜스를 치고 그 선을 통과하는 선을 다 선택을 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울타리 모드. 선 연장하기는 트림이나 비슷하니까 사용법은 같아요. 근데 방식은 반대라는 거.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14번째로 모서리 연결. 이게 명령이 못따기로 돼 있어요. 여기 보면 명령어는 필렛이고 단축키는 F인데 리본 메뉴에는 여기 이거 못따기 이거예요.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설명을 할 때 이 선 끝부분을 홀을 그리는 명령어, 이렇게 보면 여기 둥글둥글하게 돌아가 있죠. 홀을 그린다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보통 초보자분들은 원을 그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잘 사용을 안 하시는데, 원을 그리기도 하지만 R 값을 0으로 주면 이 끝부분을 직각으로 처리를 해줘서 아주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X자로 그려진 선 부분을 필렛 F를 이용해서 엔터, 이 선을 클릭하고 이 선을 클릭하면 이 선이 이렇게 한 번에 정리가 돼요. 아니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선들이 있다면 F를 누르고 이 선을 클릭하고 이 선을 클릭하면 연장되면서 끝부분에 연결되는 마무리로도 활용이 되고요. 또 F에서 방금은 반지름을 0으로 했지만 R값, R을 엔터, 여기서 1000을 한번 줘볼까요? 1000을 주면 이 반지름이 1000인 라운드가 이렇게 생겨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엔 F 필렛 값을 R을 0으로 두고서 많이 사용을 해요. 이 필렛이 선 자르기와 선 연장하기를 합치는 기능이기도 해요. 뭐 이렇게 있다면 이 선을 연결시키려고 하면 이렇게 보조선을 그리고 아무튼 어려워요. 보조선 한번 그리고 익스텐드로 연장하고 이 선을 지우고 익스텐드를 하고 연장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경우에 필렛을 이용하면 확실하게 훨씬 빠르게 작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보면 이거 기본적인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빨간 부분을 만들고 싶다. 선이 이렇게 십자선인데 이 부분을 남기고 이 파란색 부분을 지우고 싶다. 그럼 이 노란색 부분을, 체크된 부분을 클릭을 해야 돼요. 필렛하고 엔터. R값은 0으로 할 거예요. 이 부분 클릭하고 이 부분 클릭하고 이 두 부분을 클릭한 거예요. 그러면 파란색 부분이 사라졌죠. 필렛 클릭하고 클릭, 이 부분도 클릭하고 클릭, 클릭하고 클릭, 이런 식으로. 뭐 건축하시는 분들이라면 옵셋으로 150, 이러한 벽체 코너가 있어요. 이럴 때 트림으로 잘라도 되지만 이거 그냥 필렛으로 이렇게 툭툭 해버리면 더 간단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럴 땐 필렛이 더 빠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옷깎기보단 모서리 연결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는 저런 부분을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F에다가 R을 입력하고, 지금 여기는 R 값을 제가 써놓은 거예요. 이 부분의 끝에 반지름이 들어가 있죠. F에다가 R을 80을 입력을 해서 엔터. 그러면 이 부분에 80인 못따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거 유튜브에 있는 좋아요인데 뭐 지금 거의 강좌가 끝나가고 있는데 지금쯤 듣는 분들이라면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셔도 되지 않을까. 제 강의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벌써 나가셨겠죠? 요거 보시면서 좋아요도 한번 눌러봐 주세요. 여기는 F하고 R 값을 600, F, R 600 이렇게 하면 각진 좋아요가 점점 이뻐지고 있네요. 이렇게 좋아요도 이쁘게 만들어 보시고 한번 클릭도 해주시고, 그러면 필렛은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네요. 15번째로
선 느리고 선 줄이기, 뭐 이게 신축 기능인데 스트레치예요. 명령어는 스트레치고 단축키는 S. 뭐 홈, 리본만에서 여기 신축이라고 보이죠? 신축. 이거는 편집 기능 중에서 최고로 중요한 기능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 위에 아까 어디서 설명을 했죠? 처음에 캐드를 할 때 어디였지? 선택 기능, 선택, 객체 선택, 이거를 몰라가지고 저 명령어를 사용을 하지를 못했었어요. 저 처음에 캐드 배울 때는 이렇게 뭐 책으로만 보고 배웠었기 때문에 이거 아무리 써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사용법을 알고 나서 내 캐드를 하면서 좀 한 단계 각성을 하는 명령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용법이 어렵다는 게 무조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셔야 돼요. 초록색 설정 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 지금 이거 신축 기능 같은 경우에는 도면이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어요. 완성이 되어 있는데 이 값이 위에 지금 3100이죠. 이 부분을 수정을 해야 돼요. 만약에 500만큼 늘려서 3600만큼 수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다시 또 옵셋을 500 띄우고 이 선도 또 500 띄우고 하려면은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럴 때 스트레치를 이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스트레치가 느린다고 했죠. 이 부분을 3100이면 500 늘려서 3600으로 만들 수도 있고 500을 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법은 S를 누르고 스페이스, 무조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금 이거 보면 초록색 창이 생겼죠. 이 부분을 먼저 클릭을 하고 이 부분을 클릭을 할 거예요. 이 명령어 같은 경우에 이 도면, 초록색 명령어도 수정이 되지만 장점이 치수선 같은 것도 한 번에 수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좋은 기능이에요. S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한번 클릭을 했어요. 이제 왼쪽으로 와야죠. 오른쪽으로 가면 안 돼요. 왼쪽. 근데 지금 여기 고정이라고 써놨죠. 원. 여기는 이 선 끝부분이에요. 이 절점이 되는 거죠. 저 절점을 제외한 이 부분, 이 절반 정도를 영역 선택을 하고 두 번째 클릭하고 스페이스. 기준점은 아무 데나 찍어도 돼요. 여기를 찍어도 되고 그냥 빈 공간을 찍어도 돼요. 왜냐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500만큼 늘릴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줄이기네요. 아무 데나 줄이고 우리 선 그릴 때 있죠. 방향을 지시하고 그다음 왼쪽으로 할 거야. 아니면 오른쪽으로 할 거야. 아니면 F8번을 풀고 뭐 이렇게 아무런 방향, 알 수 없는 각도 방향으로도 가능해요. 근데 이러면 도면이 아니니까 F8번을 키고 이쪽 방향으로 500을 쳐보세요. 엔터. 그러면 보이시죠? 치수선도 수정이 됐고 이 부분, 이 도면도 한 번에 500으로 수정이 된 거예요. 지금 그리면 이 부분도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오른쪽에서 왼쪽이에요. 이번에는 윗부분을 하고 아랫부분을 해볼게요. 뭐 상관없어요. 무조건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도 오른쪽이고 왼쪽이죠. S. 오른쪽 한번 클릭했어요. 왼쪽. 이 객체가 들어오는 범위. 이 부분만 클릭하면은 안 되겠죠? 왜냐면은 이 부분은 선택이 안 된 거예요. 보이시죠? 이렇게 찌그러진 거. 그래서 이 끝부분, 지금 여기 원침 부분을 제외한 영역을 다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하고 이번에 기준점을 잡고 오른쪽으로 500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아랫부분에 해볼게요. 이번엔 반대로 이 높이를 한번 바꿔볼게요. 높이. 여기도 오른쪽에서 왼쪽인 거예요. S를 치고 오른쪽에서 이 부분 높이를 바꿀 거기 때문에 이만큼을 하면 안 돼요. 이만큼도 안 되겠죠. 이 부분이 다 들어와야 돼요. 클릭을 하고 엔터. 기준점 잡고 줄이기니까 위로 500 윗방향으로, 아래는 늘리기, 위는 줄이기 500 엔터. 다시 또 여기 S 오른쪽 클릭했죠. 여기 위에 오른쪽을 해도 돼요. 여기도 오른쪽, 여기도 오른쪽, 여기도 오른쪽이고 뭐 위아래는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클릭하고 엔터하고 기준점하고 아래로 500. 이런 식으로 내가 늘리고 싶은 치수만큼, 이 500이라는 치수만큼 방향을 이용해서 수정을 한 거예요. 지금 이번에는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 선만 천 위치에다가 한번 옮겨 볼게요. 근데 이 사이의 값은 내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지금 600이지만 이 값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럴 때 스트레치 S를 이용해서 엔터. 이제 여기서 클릭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선은 수정할 게 아니에요. S하고 이 안에 이것만 수정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클릭을 해야 되는 거예요. S하고 스페이스. 이 점을 빈 공간을 클릭하고 오른쪽이죠. 이제 왼쪽으로 와야죠. 여기로 또 가면 안 되겠죠. 이 부분 한번은 클릭하고 엔터하고 여기 기준점을 여기 수직 지금 오순에 수직이 잡힌 거 이 점에 맞출 거야.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 부분은 바꿀 게 아니기 때문에 S 치시고 엔터. 오른쪽 이 부분 클릭하고 왼쪽 아래 여기로 클릭하면 안 돼요. 여기 클릭하고 엔터. 그럼 기준점을 여기 잡고 수직점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으로 왼쪽. 여기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S를 이용해서 스트레치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했죠. 지금 이 선은 절점이 여기 절점이 하나 있고 여기 절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클릭했다면 이 절점만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이 끝점은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S를 이용해서 클릭하면 그러면 이 왼쪽은 고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신축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다시 또 이 부분 해볼까요? S하고 엔터. 그럼 여기서 오른쪽, 왼쪽 하면 이 부분은 지금 선택을 안 했어요. 선택을 안 했으면 고정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엔터. 여기서 또 이렇게 뺑 돌려보세요. 뭐 이렇게 지금은 그냥 어떤 개념인지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여기서 F8번을 하고 왼쪽으로 3000 아니면 3000 이런 식으로 아니면 위로 3000 근데 위로 3000은 이런 모양으로 별로 할 일이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 개념 S를 치고 스트레치 치고 전부를 다 잡으면은 지금은 고정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절점, 이 끝점을 다 잡았기 때문에 이럴 땐 이 점이 다 잡았다는 건 뭘까요? 무브가 되는 거예요. 무브. 이렇게 그냥 선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무브. 근데 이 수직점은 이 끝점이 안 잡혔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 선이 이렇게 지금 이거는 선이 두 개예요. 근데 나는 선이 하나라고 그렸는데 실제 선이 이렇게 두 개가 그려져 있다면 보이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선이 두 개이기 때문에 여기도 절점이고 여기도 절점이기 때문에 가운데는 이동이 되고 끝에는 고정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면 스트레치는 잘 손이 안 가겠지만 기본 개념은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캐드의 거품을 제거한 기초 강의를 1시간 만에 끝냈습니다. 저는 1시간 만에 영상을 끝내지만 초보자분들은 실습 예제가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해보세요. 캐드는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해야 실력이 좋아지니 실습 도면은 아무거나 구해서 막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전문 학원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이 어려울 수 있긴 하지만 저를 응원해 주시면 다음 기초 영상을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캐드 기초 중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